저는 지금 경기도 군포 대암리에 있는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예약자 김만기의 무덤에 있는 성물들을 좀 보기 위해서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멀리 군포 시가지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시가지 사이로 낮은 산들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 산에 바로 김만기 묘와 그 후손들의 무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멀리 있는데요. 이 능선 아래쪽에 김만기의 신도비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의 신도비는 송시열이 비문을 짓고 김진규가 글을 쓴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도비에서 능선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면 바로 이곳에 김만기 일가의 무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도로도 생기고 아래쪽에 후손들의 무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지만 최초에는 김만기의 묘역과 그리고 능선 아래쪽 입구에 해당되겠죠. 바로 그곳에 신도비가 세워졌을 걸로 보입니다. 후손들에 의해서 여러 무덤들이 조성되면서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김만기는 조선 후기, 그러니까 17세기 때에 뭐 효종, 현종, 숙종 연간의 활약한 문신이었죠. 특히 숙종 연간에 아주 대단한 그런 권력을 잡았던 인물입니다. 김만기는 당시 대학자였던 송시열에게 학문을 배웠고요.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바로 예학의 대가였던 김장생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김만기도 예학과 아주 관련이 깊은 그런 인물이죠. 특히 김만기는 숙종의 장인이 되어서 광천 구원군에 봉해졌죠. 그러면서 이제 훈령 대장도 맡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장악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바로 이 능선사는 현재 김만기의 후손들의 무덤이 시기에 따라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봉분과 상석만 위치를 하고 있고요. 바로 그 이쪽에도 이제 봉분과 상석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이렇게 단을 이루면서 무덤들이 조성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쪽에 김춘택의 묘가 위치를 하고 있죠. 봉분이 비교적 큰 형태고요. 묘비는 최근에 세워진 걸로 보입니다. 앞에 상석과 향로석은 조선 후기에 제작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만기 무덤의 아래쪽에 이와 같이 또 김진구의 무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었죠. 묘비가 있고 상석, 봉분, 그리고 아주 큰 잘 만들어진 문인석이 좌우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규모도 상당히 크고 조선 후기에 아주 두툼한 얼굴과 화려한 그런 복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도 이와 같이 아주 화려한 장식적인 문양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조선 후기 문인석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징들은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동일한 문인석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두 분이서 마주보고 수백 년을 지냈던 거죠. 수백 년 동안 마주보고 서 있었던 겁니다. 이 문인석도 아주 두툼하죠. 조선 후기와 말기의 문인석에서 보이는 얼굴 형상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덤 위에 바로 김만기의 무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도 상당히 크고 현재 남아있는 성물도 아주 눈에 띄게 화려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봉분의 형태도 원형인데 원형으로 호석을 둘러서 봉분이 아주 잘 보호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봉분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는 문인석인데요. 규모가 상당히 크네요. 거의 왕릉급에 해당되는 그런 문인석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 조각기법도 아주
우수합니다. 상당히 우수한 석공에 의해서 설계되고 시공되었던 걸로 보입니다. 얼굴 모습, 그리고 양손을 쥐고 코를 잡고 있는 모습, 아래쪽에 같이 펜슬이 내려있는데요. 문양이 아주 화려합니다. 당시 크레인도 없었고 장비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 이렇게 큰 운인석을 이곳에 조각을 해서 세웠다는 게 당시 사람들의 어떤 기술력도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공력도 아마 대단했던 걸로 보입니다. 관문도 표면에 화려하게 꽃문양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망주석인데 망주석도 규모도 상당히 크고 아주 정연한 비율 속에 잘 균형 잡히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공분 오른쪽에 이와 같이 묘표를 세웠네요. 글씨를 아주 잘 썼습니다. 그리고 비자도 연화문을 비롯해서 당초문이 아주 화려하게 새겨져 있죠. 조선 후기에 자주 보이는 그런 문양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상이랄지 연주문이랄지 당초 문양, 상면에 새겨진 연화문, 조선 후기에 많이 새겨진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죠. 뒷면에도 아주 글씨를 잘 썼네요. 숙종연간에 세워진 그런 비고요. 김진구가 글씨를 쓴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명문의 왕을 상으로 표현을 했죠. 상으로 표현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분이 있고 공분 원형입니다. 아주 규모가 크네요. 호석을 잘 둘렀는데 이 원형 호석을 두르기 위해서 상당히 정교하게 돌을 다듬어야 되는데 아주 정교하게 잘 다듬었습니다. 기계 없이 오직 정으로만 이렇게 다듬었다는 게 대단합니다. 그리고 앞쪽에 상석과 상노석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상노석은 육각형인데요. 새로운 부조도 함께 들어가 있네요. 상노석의 조각 기법이 아주 뛰어납니다. 전형적인 조선 후기 상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편에 이와 같이 또 다른 묘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묘비가 아주 주목되네요. 상당히 우수한 묘비로 보입니다. 특히 이 비좌 부분의 문양들이 아주 뛰어납니다. 비신 상부에 이수는 올리지 않았지만 이 비좌의 문양과 조각 기법이 아주 뛰어난 그런 묘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양을 보면 상면에 이와 같이 연암을 새겼죠. 아주 도들감 있게 좌우 대칭형으로 맛깔나게 새겼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좌우 대칭형이죠. 가운데에도 고사리 문양을 새겨서 좌우 대칭형으로 아주 볼륨감 있게 새겼습니다. 아주 화려합니다. 그리고 앞면에 이와 같이 두 마리의 사자상이 한 가운데 있는 무언가 여의주 같은 것을 보면서 서로 두 발을 들어서 받치고 있는 그런 형상을 취하고 있는데요. 사자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덕에 아주 잘 새겼습니다. 다소 기형적인 모습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조각 기법이 아주 뛰어난 그런 사자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도 사자를 한 마리 배치를 했네요. 뒷모습을 뒤를 보고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역동적이고 살아 움직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에도 두 마리의 사자상이 한 가운데 있는 여의주를 두 발로 받치고 있는 그런 형상을 취하고 있네요. 사자들의 율동적인, 역동적인 그런 몸의 자세가 아주 돋보이는 그런 조각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사자의 얼굴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그리고 이 비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강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측면에도 한 마리의 사자상이 뒤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자상은 정면을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6마리의 사자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6마리 사자가 모두 다양한 방향을 보면서 생동감 있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구조로 새겼지만 마치 환조로 새긴 듯한 입체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생동감이 넘치는, 다시 말해서 고정되어 있는 정적인 자세가 아니라 동적인 생동감 있는, 마치 사람 움직이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새겼다는 것이 이 사자성을 조각한 장인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기교? 이런 게 넘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낭주석, 그리고 상당히 규모가 큰 문인석, 마찬가지로 왕릉에서나 볼 수 있는 규모가 큰 그런 문인석을 배치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김만기는 조선 후기에 대단한 권력가였는데요. 왕실과 관련돼서 그런 권력을 잡으면서 그의 무덤도 왕실과 무덤을 못지않은 그런 규모와 배치된 성물들도 그런 조각 기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 왕실에 소속된 또는 왕실의 무덤을 만들었던 장인들이 파견돼서 이 무덤을 조성했을 가능성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조선 후기에 사대부가의 무덤이지만 왕실가의 무덤에 버금가는, 또 왕실의 무덤에 버금가는 그런 성물이 배치된 바로 김만기의 무덤이었습니다.